7시 반 돼서 이지엔 컨퍼런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강사 김문현입니다. 환자는 52세 남한이고 주 호소는 파운딩 하트와 팔피테이션을 2년 전부터 호소한 히스토리가 있고 패스트 히스토리는 디스리피데미아와 미니멀 COD 그리고 에코상에서는 카디악 챔버는 커지지 않았고 EF 노말이었던 환자고 24시간 홀터 모니터링에서 PVC 버드는 각각 약제를 씀에도 15%, 21%, 17%로 큰 변화는 없었던 환자입니다. 열도리드 심전도에서 보시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림리드까지 전부 확인되었던 이제 열도리드 심전도는 없었고, 그래서 일단 우선 다큐멘트 된 거에서 보시면 V1에선 스몰 Q웨이브가 보이고 그 다음 R웨이브가 보이는 패턴이고, 그 다음에 리드 2를 보시면은 Q웨이브는 없이 그리고 네거티브 엑시스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V 사이드에서 이 중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파지큘라와 그리고 파필라리를 모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V1이나 리드 2의 소견 같은 경우는 파필라를 조금 더 시사할 수 있는 소견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TMT를 하려고 이제 그 당시에 시팅 상태에서 찍었던 심전도에서 프리코디알이 그래도 다 다행히 보이긴 했는데, 역시나 V1에서 스몰 Q웨이브로 보이는 패턴이었으며 V6에서는 RS 레이쇼가 1보다 작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로는 파필라리 머스를 고려한 상태에서 EP 스터디를 계획을 하였던 환자였고, 엑스레이 상에서는 특별하게 카디오메갈리는 없었습니다. EP 스터디를 시행을 했고, 이니셜 리듬은 노멀 사이너스 리듬의 PVC가 바이제미니 혹은 트라이제미니 정도로 잘 나오는 편이었었고, 이니셜 리듬을 12리드 심전도로 보았을 때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모든 리드에서 PVC가 보이고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12리드 심전도와 PVC 모양을 비교해 보았을 때는 V1부터 V3는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 리드 2 역시 거의 양상 자체는 동일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리드 2, 3 AVF 그에서 보실 때는 Q웨이브가 다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테터 포지셔닝과 일부 엔지오그래피를 시행을 했고, 카테터 포지셔닝 같은 경우는 라이트 쪽으로 베인 2개와 아터리 펑처를 해서 라이트 베인으로 통해서 원래가 트랜셉탈 어프로치를 레프트 사이드로 하고, 그리고 트랜스 에이올틱 어프로치를 통해서 또 레프트 사이드로 접근을 했으며, 남은 베인 하나에는 아이스를 넣어서 아이스를 이용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파필라리머스를 이제 아이스를 통해서 칼토 사운드 맵을 잡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아이스를 워낙 많이 찍기는 했는데 그래도 파필라리머스를 잘 보이는 뷰를 2개만 지금 가지고 왔고, 여기는 이제 포스테리어 쪽이 아닐까 생각이 되긴 하는데, 파필라리머스를 이제 확인을 해서 이를 기반으로 칼토 사운드 맵을 만들었고, AP와 PA, RA와 LAO 뷰는 이 환자가 갖고 있는 이제 CT에 그 위에 아이스로 확인한 파필라리 머슬들을 이렇게 사운드 맵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LV 매핑을 데카나브 카테터와 맵 카테터로 시행을 했고, 데카나브 카테터로 먼저 트랜스셉탈 어프로치를 해서 RAU 35dB에서 보았을 때 그 QRS 원셋보다 39ms 정도 빠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반대로 맵 디지털 시그널을 이용을 해서 매핑을 이어나갔습니다. 맵 디지털 시그널이 32ms 정도까지 빠른 것을 보았을 때 LAO 뷰에서는 이제 그 맵디스탈 카테터가 트랜스 에이올틱으로 어프로치를 해서 보았을 때 파필라리 머슬의 뒤쪽 정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긴 했는데, 이제 매핑을 하면서 데카나브로 매핑을 하는 동안 PVC가 굉장히 잘 나오던 환자였으나 이제 매핑을 하는 동안 PVC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더 이상은 매핑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파소를 또 이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파소를 이용을 해서 맵디스탈의 파필라리 머슬의 포스테리어 쪽으로 위치를 시키고 페이스맵을 하였을 때 93% 정도까지 매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지금 이제 좌측에 보시는 PVC 모양이 이제 파소를 했을 때 페이스맵을 한 거였고, 그리고 오른쪽이 제일 처음에 이니셜을 갖고 왔던 이제 PVC 모양이었고, 아주 퍼펙트하게 매치가 되지는 않지만 엑시스나 이런 것은 그래도 거의 동일한 양상이었습니다. 칼토 파소로 이제 맵을 했을 때 이제 PA와 LAO 그리고 랩트 에터럴 뷰를 보실 때, 그래서 그 뒤쪽으로 포스테리어 월 쪽으로 이제 빨간색이 가장 매칭이 잘 됐던 곳이었고, 그래서 이곳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어블레이션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카토 파소 맵과 아이스를 매칭을 시켜 보았더니 이제 어블레이션 카테터가 이제 파필라리 머슬까지 굉장히 깊숙하게 컨택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위치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파소 맵에서 가장 매치가 잘 되었던 사이트인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이제 트랜스 에이올틱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LAOB와 RAOB에서 다음 같이 위치를 시켰고, 어블레이션 시그널을 보기 위해서 맵 디스탈 시그널을 보았을 때 40ms 정도까지 빠른 이제 얼리스트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앞서 보여드렸던 RA와 동일한 뷰이고, 어블레이션을 하는 동안 LA와 RAO 뷰는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뷰와 동일하게 파필라리 머슬의 포스테리어 쪽에 위치를 시키고 어블레이션을 시행을 했고, 어블레이션을 할 때 바로 시작하자마자 거의 유사한 양상의 PVC 모양을 보였고, 하지만 어블레이션을 종료할 때는 아예 이제 PVC가 보이지 않는 성공적으로 RF 어블레이션을 시행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PVC 끝나고 나서 PVC는 전혀 나오지는 않았고, 파이널 어블레이션 사이트를 이제 파소맵과 그리고 사운드맵으로 했을 때 위치를 보면 PAU와 LAU 그리고 레프트 레터럴 뷰로 보았을 때 파필라리 머슬의 포스테리어 사이드 쪽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었던 케이스였고, 그리고 환자는 올라가서 텔레메트리를 달고 퇴원하기 전까지 PVC는 없이 잘 퇴원을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RF 끝나고 나서 사이너스 리듬은 잘 확인이 되었고, 리뷰를 준비를 했던 거는 이제 파필라리 머슬 PVC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 아나토미 같은 경우는 안테로 레터럴과 그리고 포스테리어 미디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제 파필라리 머슬 같은 경우는 마이트랄 밸브 아파라투스의 일부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이디오패식 VT의 5에서 12%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인스턴스는 포스테리어 미디얼이 가장 많다고 하고, 그 중에서 파필라리 머슬의 디스탈 파트에서 이제 오리진 많이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파필라리와 파스큘라를 항상 구분을 하는 거를 신경을 쓰게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QRS 듀레이션이 상당히 우리가 흔히 보는 파스큘라보다 조금 더 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 앞서 리드 V1과 V6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몰 Q 웨이브의 존재라든가 그리고 V6에서 RS 레이쇼에 대해서는 파필라리를 조금 더 시사하는 소견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림리드에서 이제 EP 룸에서 다큐멘트 된 거에서는 Q 웨이브가 인페리어 엑시스 쪽으로 따로 없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이제 다른 책에서 가져온 것인데, 파필라리 머슬 VT 같은 경우는 어리드미아의 마니페스테이션 같은 경우가 이제 서스테인 VT보다는 PVC나 넌 서스테인 VT로 되는 경우가 많고, 파지큘라 VT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서스테인 VT로 많이 이제 마니페스테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QRS 몰폴로지아 둘 다 RBB 패턴으로 보이긴 하지만 파필라리 머슬 VT가 조금 더 QRS 듀레이션이 긴 것처럼 보인다고 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림리드에서 Q웨이브가 없거나 V1에서 스몰 Q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 되어 있고, 리커런스 같은 경우는 파지큘라 VT 같은 경우는 거의 리커런스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파필라리 머슬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높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는 베타블록과 퍼스트라인 테라피긴 하지만 반응이 그닥 좋지 않고 CCB 또한 반응이 좋진 않다고 하는데, 만약에 어블레이션이 not feasible 하거나 석세스하지 않을 경우는 클래스 1이나 클래스 3 AAD를 써볼 수 있다고 합니다. 카테터 어블레이션 석세스 레이트를 60% 정도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아이스를 쓰는 것 자체는 적절한 사이트와 그리고 카테터 티슈 컨택을 평가하는 데 있어 좋다고 했고, 우리 환자 같은 경우도 카테터가 잘 컨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다른 데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포스테리어 파필라리 머슬이나 안테리어 파필라리 머슬이 다음과 같은 쇼덱시스에서 뷰에서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진으로는 이제 안테리어 파필라리 머슬이 보일 때는 이렇게 마이트랄 밸브와 같이 보이는 뷰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B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LV 그냥 쇼덱시스 뷰처럼 보일 때 이제 파필라리 머슬의 포스테리어 월이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고 이제 저널들의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리스트 액티베이션 사이트 같은 경우 QRS 컴플렉스보다 적어도 25에서 30ms 정도는 빠른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와트수는 30와트 이리게이션 팁을 썼을 때 30와트에서 60초까지 이야기를 하고, 타이트레이션은 40와트 정도까지 하는 것을 이제 권고를 하는 이제 저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크라이 어블레이션 또한 이제 얼터네티브한 초이스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라이브 했었던 케이스죠? 네, 교수님. 최근에 어블레이션 했던 파퓰러 머슬 VT PBC 중에서는 가장 네, 빠르고 쉽게 없어졌던 케이스 같은데, 네. 아까 저기 카터 뷰 보면은 저기 카터 사운드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음, 그, 아이스로 봤을 때는 네. 파퓰러 머슬 샤프트였거든요. 음, 보통 우리가 베이스 쪽에서 어블레이션 하면은 이게 굉장히 엑시트가 바뀌면서 모양이 바뀌고 그러는데,
음, 아이스로 보면서 샤프트에서 어블레이션 하니까 그냥 한 번에 사실 네, 없어졌던 맞아요. 그런 어,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지금 가이드라인에도 엑스퍼트 컨센서스 도큐멘트 보면은 파퓰러리 머슬 어블레이션 할 때는 아이스 쓰는 게 클래스 1 인디케이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했던 케이스였던 거고요. 같고요. 그다음에 황 선생님 그때 옆에서 코멘트 해주실 때 하나 중요한 거 배웠던 게 우리가 저기 컨택 포스에 굉장히 집착하면서 어블레이션을 저를 포함해서 많이 했었는데 파퓰러리 머슬 자체가 컨택이 언스테이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임피던스 드롭을 보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피던스 수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컨택이 안 좋다. 또 스테이블하면은 여기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를 해주셔서 상당히 쉽게 없애었던 케이스입니다. 박현남 선생님, 이게 그 밑에 그림 보면은 파필라리 머스라고 딱 맞지는 않은 것처럼 돼 있는 게 이게 그러니까 안 맞게 그냥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도 이 그림은 지금 처음 보는데 네, 아마 교수님, 이게, 맵하는 음, 과정에서 좀 틀어진 것 같고요. 실제로 아이스로 볼 때는 그 아이스 혹시 잡아놓은 거 있나요? 음, 레코딩 하라고 그랬었는데 파퓰러리 머슬 샤프트에 카테타 팁이 있는 게 딱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여기 여기도 왼쪽 보이네요. 네. 네. 이게 사실은 교수님 제일 정확하게 맞는 네. 거고, 이제 앞에는 아이스를 써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같이 이번에 네. 맵을 가지고 왔습니다. 칼터 사운드 음, 음. 이게 쉐프트에서 이렇게 그 딱 됐다 뭐 그런 이야기도 가능한 겁니까 이게? 잘 몰라가지고. 잘 안 들렸는데 못 들었는데요. 아니 그 파필라리 머슬 에블레이션 하려면 되게 RF 많이 줘야 되는데 이 케이스는 보니까 포컬하게 딱 해서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이런 약간 쉐프트 쪽에서는 뭐 이렇게 조금 포컬하게 나간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까? 나 잘 몰라가지고. 그 유펜에서 딕시트가 저 퍼블리시한 거 보면은 파퓰러러머스 VT 중에서 실제로 석세스한 사이트 보면 50% 이상이 팁이나 샤프트거든요. 특히 음. 샤프트보다 더 팁 쪽에서 많이 없어지는데 음. 아마 거기 그 베이스 쪽에서 어블레이션 하게 되면 엑시트를 어블레이션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스가 상당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페이스맵도 그날 디스커션을 많이 했는데 야마다 페이퍼 보면은 페이스맵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파퓰러리머스 안에도 퍼킨지 그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페이싱 사이트에 따라서 엑시트는 전혀 다른 데로 나올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참고로는 페이스맵이 도움이 되지만은 컨택버스나 페이스맵은 참고 자료로만 쓰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스가 굉장히 유용한 거 저는 요 케이스는 처음 배웠습니다. 혹시 더 코멘트 없으시면은 그 강사 그것 때문에 조금